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한국일보 인터뷰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계엄과 줄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다. 내가 87년 체제의 문을 닫겠다 하는 타이틀로 좀 뽑혀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요. 당신은 이제 87 체제를 닫는 그 역할, 마감자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임기를 3년만 하겠다는 건데, 설령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임기 3년 하고 끝내도 여전히 50대가 아니냐, 너무 펄펄한 나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누구처럼 시골에 가서 감자 농사 짓거나 뭐 책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대통령 했으니까 그거보다 뭐 낮은 자리 하면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냐. 나는 필요하면 차관이든 국장이든 내가 꼭 필요한 곳이라면은 그런 데서 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인데요. 인터뷰 주요 내용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죠. 적법 절차가 위반됐으니까 구속 취소 결정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건 법률가인 나조차도 한 번도 못 보던 절차다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참 정답입니다.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그 약속을 깨고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정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하는데, 이거는 목적과 수단이 좀 안 맞는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이게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굉장하게 최우선 가치로 놓고 소중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게 국가로서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 시민 자유 보호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니냐. 불가피하게 제한하더라도 아주 최소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돼 있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과잉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요,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벌써 30번째 탄핵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민주당이 정말 마음 먹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게 된다면요, 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웬고하니 12월 3일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난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이재명의 난이었다. 그래갖고 완전히 그때부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해갖고요,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고 막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기세등등한 이 대통령 지지 쪽에서요, 또 대통령 구속에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1월 17일인가요? 서부지법의 난이 벌어지면서 다시 여론이 이렇게 변곡점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고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그 책임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에는요 완전히 이거는 치명적인 자살골이 될 수밖에 없다. 민심이 싸늘해지고 민주당에게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더군다나요 내일 모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소추 국회에서 됐잖아요. 그 탄핵 선고 그거를 내일 모레 목요일 10시에 하겠다는데 뭐 전원 다 기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검찰이 2인자 중앙지검장을 탄핵 사유도 마땅치 않은데 탄핵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업무 공백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검찰이 수장까지 그러느냐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일보가 이걸 그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런 지금 개헌과 줄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데 당신의 대안은 뭐냐? 그랬더니 감독님 그 밑으로 쭉 한번 좀 내려가 보세요.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시대교체다. 시대교체다. 저기 나오네요. 40년 만에 개헌 선포든 30번의 탄핵 시도든 법에 있으면 뭐든 하겠다는 식의 무절제다. 무절제가 지금의 87 헌법을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이제 선수만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수만 교체한다고 했다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세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극복은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됐다. 생존의 문제가 됐다. 지금 정치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혁명, 청년과 의료 문제, 인구 절벽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대 교체 방식이 뭐냐 했더니 이제 개헌을 통해서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개헌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쓰지 못하도록 절제의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절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제도로서 그거를 확실히 못하도록 명확하게 이 한계를 지어야 되지.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못하게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못하도록 헌법적 장치를 두어야 된다. 두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헌안에 담길 내용 관련해서는요. 한동훈 대표는 약간 이제 특이한 게 양원제를 하자. 양원제.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죠.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고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인가 그런데 이제 양원제. 미국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양원제를 합니다. 일본도 하원인 중의원이 있고 상원인 참의원이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상원, 하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이 양원제를 하자면은 국회의원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숫자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동훈의 답은 뭐냐? 지금 250명 정도 지역구 국회의원 그거를 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 한 50명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상원으로 올리자 이거죠. 근데 비례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중대선거구제 해가지고요. 한 50명 정도 상원을 뽑는다면은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이제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거다 하니까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고요. 1등을 못 하더라도 뭐 3등 정도 해서 될 수가 있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비례대표 요 한 50명을 상원으로 돌리면은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나름대로 국회 내에서도 이 견제와 균형.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수 의석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이 맘먹고 밀어붙이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29번의 줄탄핵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상원이 있다 하면은 하원만 통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통과 못 돼 갖고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국회 내부의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내부의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냥 192석 야당이 맘만 먹으면 줄줄 대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위헌위법적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건데, 국회 내에서 그걸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비례대표 50명을 상원으로 돌려서 이 지역주의도 좀 완화시키면서 국회 내부의 체크앤밸런스 이런 장치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비례대표 50명이 상원으로 전환이 돼서 상원이 만들어진다면요,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미국도요,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하냐면 하원에서 먼저 합니다. 하원에서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디로 가요?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어디로 가느냐?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상원으로 갑니다. 상원으로. 또 과거에도 보면 그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가 하원에서는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막혀서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 탄핵소추는 3분의 2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원 50명이 그 3분의 2. 근데 아까처럼 중대선거구제로 뽑으면 한쪽 당이 상원의 3분의 1을 왕창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건데, 만약에 상원이 생겨가지고 탄핵 그 최종 결정을 상원이 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원이 하게 된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 뭐 대법원에 통합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이 3년만 하겠다는데 그럼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오지 않겠나? 그랬더니 차기 리더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역할을 포기하고 87 체제의 문을 닫고 떠나는 굳은 역할을 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요, 대통령 말기엔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구시대의 막내가 돼버린 것 같다 하면서 좀 자주 섞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예 노무현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구시대의 막내, 그러니까 이 87 체제를 끝내는 역할, 마감자 역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맞춰도 여전히 50대인데 그랬더니 꼭 대통령 임기 마친 다음에 시골에 가서 감자를 캐거나 책봉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것 역시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처럼 잠깐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봉사하는 직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치고 정부 부처 차관이든 국장이든 여건이 허락하면 충분히 다른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가 늘 강조하는 게 사회적 공공선, 그거를 증진시키고 더 실현하는데, 그게 이제 정치의 그 본령이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을 했다 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공복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윤석열도 용병이었고 한동훈도 용병이다,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거다, 외부에서 영입한 것이다, 용병 한 번이면 됐지 뭐 두 번이나 되느냐 하면서 용병 불가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용병이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 국민의 용병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야 뽑아준 게 니들 내 심부름꾼 해라. 응?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심부름 잘 해라.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용병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모든 정치인이 용병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니까 국민의 충복이다.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상급자 아닙니다. 정치인이 진짜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고 국익이고 헌법이고 아주 숭고한 대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모든 정치인은 용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용병이에요. 국민의 용병이에요. 그렇다면 임기 끝난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야, 뭐 당신 말이야, 뭐 어디 저기 좀 차관 좀 해봐. 뭐 이런 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민청 만들자고 했잖아. 이민청 새로 만들었는데 그 초대청장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이제 차관급이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열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그 정치인이 이 공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치인이 공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오늘 3년 임기 대통령, 3년 임기의 대통령을 끝내더라도 다시 차관 또는 국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한동훈의 파격적인 발언은 한동훈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공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 않았는가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